여러분 교재 6절 파트 넘어갑니다. 6절이 뭐가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무슨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자,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자, 개공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공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개공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 끼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까요? 손해 금액을 한번 찍어 보세요. 아니, 2억 2천 발생했습니다. 맨날 틀려. 아주 좋았어요. 2억 2천만 원은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그죠? 얼마 손해 발생했어요? 2억 2천. 그러면 개공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 난 만큼 전액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보험을 들어 보증 설정하라 이 말이죠.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보험 얼마 정도 들어야 되겠어요? 보험 얼마? 2억 2억입니다. 2억 이상. 그러면 일단은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 2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2억은 해결됐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천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억 2천 다 해결됐어요?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누구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요? 그러면 개공에게 갚으라. 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어? 구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찍어봐요. 있다. 여기 총무님.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다고? 다 있다 그러는데. 보험이니까. 하여튼 없다. 여기는. 있다. 있다. 다 있다 그러는데. 여기도 있고.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있다고 할게요. 다수결의 원칙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맞죠?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줄여서 구상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파트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나오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개공이 고의 과실 없이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여튼 고의가 됐건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걸 과실 책임이란 말을 써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관련된 고의 과실이냐? 중개 행위. 중개가 물건 소개해 준 거죠. 그러면 중개 행위와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하면 다른 법상 문제야. 민법이랄지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상 문제이고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관련된 손해 발생해야 돼? 중개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고용인 사고 쳐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고용인 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했다.
이 말은 사무소를 빌려줬단 소리죠. 사무소를 뭐 했다? 빌려줘서 사고 터지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잘 봐봐요. A 개공이 사무실 내고 영업하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몇 개월 초과. 그러니까 문만 닫으면 돼. 그냥 휴업 신고 안 하고 그냥 휴식하면 되거든요. 휴업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어. 다른 사람이란 것은 이 사무소 주인이 아닌 누구나 다 돼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자, 이 사람 B가 자, 이 문 닫을 기간 동안 내가 영업하자고 할 테니까 사무소 빌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개공이 빌려줬어.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중개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가 얼마 정도 났을 것 같아요? 당첨. 아니, 2억 났어요. 그렇죠. 맨날 틀려.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요. 그럼 피해자는 직접 2억을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이 사람에게 청구 안 하면 누구한테 이 사람이 손에 끼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래. 그럼 이 사람 배상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개공도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리고 이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터지면 이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무조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동시에 청구 가능해요. 양쪽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손에 끼친 건 과실 책임이고. 됐죠?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줘가지고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사무소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돼야하는데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사무소 주인은.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 자, 여기서 재산상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박았잖아요. 재산상 손해. 이 얼마 발생했어, 저기서? 2억 2천. 이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재산상 2억 2천이 발생했는데 잠이 오겠어? 안 오겠죠. 고민하느라고 2억 2천을 날리기 생겼어.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러면 이자료 3천, 2억 5천 달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 손해는 배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재산상. 정신적 손해는 물론 민법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보험회사 같은 데. 됐죠? 손해 발생.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증명, 입증. 거래 당사자 피해자가 해야 돼, 피해자. 그러면 갑을 A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해놔야 돼? 저거 칠판에서. 을. 손해 2억 2천 입증하고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손해 발생, 사무소 빌려준 때 손해 발생.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했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해됐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쉬워, 어려워? 네, 전혀 무반응이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 끝. 몇 쪽 갈게요? 263페이지. 자, 개공 후 기책 사유 있어요?
기책 사유 있습니까? 이거 이제 1번, 이게 기촉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요건인데, 기억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기억, 의 성격에서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 행위 동그라미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발생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의 과실 동그라미. 그래서 네 번째 줄 후단 무슨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과실 책임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손해 끼치는 것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D페이 넘겨보세요. 그 동그라미에서 고의 개념이 있고 과실 개념이 있고 그런데 뭐 이건 상식으로 읽어두세요. 고의는 일부러 손에 끼친 거고 과실은 그 두 번째 줄 주의를 뭐 했기 때문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과실이에요. 뭐 상식으로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세요. 2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조문 한번 볼게요. 개공은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쟁업소 손해 발생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번 다른 사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다른 사람이란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사무소를 총괄하는 개공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무등록업자나 다른 개공이나 그죠? 일반인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개공도 포함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이란 것은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연대 책임. 그럼 아까 누구하고 연대 책임져요? 다른 사람하고 개공 이렇게 연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선택적으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공동으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단어 있어 없어? 있어요. 연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인의 양가로상 고용인 업무상 고의 과실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고용인 할 때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이 고용인이잖아요. 서공보조원. 이 사람도 고의 과실로 손해 끼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기억나요? 그리고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무과실. 무과실. 그거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밑에 두 줄. 양가 3번 밑에서 두 번째 줄 부진정 연대 채무 밑줄 무과실 책임 밑줄.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연대 부진정 연대.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이제 나와 있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개공 기책 사유예요. 1번이 개공 기책 사유. 자, 2번 청색 2번 거래 당사자 무슨 손해 발생?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자,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배상해야 할 손해는 재산상 손해에 뭐가 된다? 한정이 된다.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요? 발생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앞쪽에 손해가 확정적 동그라미.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갖고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손해가 확정이 돼야 돼. 거기만 밑줄. 밑줄 걷어요? 자, DP 넘어가세요. 자, 네 번째 줄,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둘 간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두 줄만 밑줄 걷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개공 기책 사유하고 거래당 손해발생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자, 그거. 4번론 내려갑니다. 입증 책임, 첫째 주로단 누가 진다 그랬어요? 이를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 피해자입니다. 네 번째 줄 후단. 다섯 번째 줄 이를 주장 거래 당사자 즉 피해자가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립 요건 엄청 많이 쓰여 있죠. 근데 이거 세 줄이잖아요. 세 줄 이거요. 개공 고의과실, 고용인 고의과실.
그거 사무소 빌려주는 거,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 세 줄이요. 그 세 줄을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별거 있어?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강의 들었으니까 대충 이 세 줄만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거 하면 된 거죠, 뭐. 그죠? 아, 끝났어요. 성립 요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떠나야 돼? 업무 보증 설정.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업무 보증 설정이란 것이 보험 드는 겁니다. 자, 보증 설정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이 보험 드는 거예요. 자,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왜 업무 개시 전이요? 업무 시작하면 손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험 들어야지. 업무 개시 전인데 앞에 시점은 언제부터? 등록 신청 시부터 아니면 처분 이후? 처분 이후. 등록 처분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면 되고. 됐어요? 예.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들어야 돼요. 분사무소 있잖아요.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왜 이건 업무 개시 전이란 말을 안 쓰고 설치 신고 전이라고 말을 써요? 응? 왜 분사무소는 이때까지 보험 들어야 될까요? 여기는 개공은 업무 개시 전이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앞에서 그 배운 거 기억 안 나죠? 잊어먹어서 안 날까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보험 들어야 돼요. 분사무소는. 근데 개공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들으면 돼요. 자, 보증 설정 시기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70페이지. 의 같은 건 볼 필요 없고요. 2번, 청색 2번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개설 등록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동그라미 보험 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보험 들었어요? 시작하기 전. 근데 2번에 보세요. 분사무소는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들어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확실히 나와 있어요? 정말로 나와 있어요? 후회 없이 나와 있어요? 영원히? 네, 좋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책에 보면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나왔어. 그렇죠? 자, 보증 설정 시기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그 양가로 2번 설정 방법, 뒷페이지, 보증 설정 금액, 신고 절차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거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뭐 내용 쓰이기는 많이 쓰이는데 별거 없어요. 자, 보세요. 순서 좀 바꿀게요. 보증 설정 금액부터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보험을 얼마 정도 들어야 될까요? 4억 이상. 많이 드는 건 관계없어요. 자,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분사무소마다 얼마로 추가 설정? 2억입니다. 2억. 추가합니다. 그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게 특수법인 있죠. 지역농협, 지역산림조 이런 특수법인들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들은 보험을 얼마 들어야 돼?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건 보험 얼마 정도 들어야 돼? 2천? 예, 2천만 원.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럼 부칙 6조 2항 중개인들은 2억.
이걸 합해서 이 둘을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법인하고 대립해서 2억 원 이상. 자, 작년에 다 1억이었지만 2억 됐어요. 딱 두 배로 오른 거죠. 자, 금액 알아야 되고, 자, 금액 보증 설정 방법. 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험 드는 방법. 세 가지. 셋 중 하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보증보험회사가 있죠. 서울보증보증.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 다음 공제. 공제는 어디서 운영해요? 협회. 공제로 납부하고 보험 드는 거. 공탁은 법원에서 하는데 돈을 맡겨야 돼요. 사학 보험 들으면 사학을 맡겨야 돼요. 이건 일단 보험료만 있으면 되잖아. 이건 맡겨야 돼. 그럼 셋 중 하나 가입하면 돼요. 나중에 뭐 어떤 걸 가입하고 싶어요? 보증 왜? 편하니까 싫었어요. 알아서 가입하면 돼요. 그렇죠? 알아서 가입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쓰요. 공탁하고 싶으면 공탁하는 거. 됐죠? 그럼 셋 중 하나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고서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보증보험 가입하면 뭐가 나와요? 보증보험 증서가 나와요. 그럼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증서 나오면 원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게시하라 그랬죠. 게시. 사무소에 게시하고.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는 뭘 제출해야 되겠어요? 사본을 제출. 이걸 증빙서라 그래요. 증빙서.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가 나와요. 원본은 게시해야 되고 뭐 사본. 공탁도 마찬가지. 공탁 증서 원본은 게시해야 되고 사본. 이걸 증빙서라 그래요.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증빙서 갖춰서 어디다가 보증 설정 신고해야 돼요? 등록 관청. 여러분들 서구청장에도 해야 돼요.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돼요. 증빙서 갖춰서. 근데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까?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서구청에 직접 뭘 해주면? 통보해주면. 그럼 본인이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통보해주니까. 어떤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럼 원칙은 본인들이 신고해야 돼요. 증빙서를 갖춰서. 그래야 등록증 내주거든요. 신고 드려야지 등록증 내준다고 앞에서 배웠죠.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하나 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꿀 수가 있을까?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만에 공제로 바꿀 수가 있냐고.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제로 바꾼다 그러면 새로 공제증서를 가입해야 돼. 공제를 가입해야 돼. 그럼 공제증서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기 변경신고서에다가 이걸 갖춰서 변경신고해야 돼. 이때도 신고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럼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 절차는 같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공부할 건 딱 하나. 언제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냐 이 시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절차는 같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될까? 주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안 배웠나?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은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변경 설정 시기 언제까지 변경 설정 신고하면 될까? 만료일까지? 만료 전까지? 오늘 날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는데 날이 풀렸는데도 전까지라고 답이 나왔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저분이 이야기한 거.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강력히 주장하신대요. 자, 우리 여기밖에 없다. 에? 언제든지 해보려요? 자, 언제든지 해보려.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끊겨버려요? 먼저 이것을 해지하고 나서 가입하면은 끊겨버릴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보증보험을
그러니까 1년 보증보험,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1년 단위로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만에 변경한다 가정을 하면은 이걸 먼저 해지하고 가입하면 끊겨버릴 수 있죠. 그 사이에 중개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하고 가입하고 나서 해지를 해야 돼요. 이걸 효력 있는 기간중. 무슨 기간중? 효력 있는 기간중. 또 하나. 재설정이 있거든요.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보통 1년 단위로 말 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1년 끝나가. 그죠? 그럼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냐? 만료 일이란 말을 써요. 만료 전이란 말을 써요. 만료 일이라니까 뭐또 만료 전, 만료 일. 그러면 오늘 24시에 보험이 끝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끊기잖아요. 당해 보증기한 언제까지? 만료 일. 이건 이제 재설정할 때. 기간 만료로 인한 무슨 설정? 재설정. 재설정은 만료일. 자동차 보험도 그러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중간에 바뀐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270페이지 그 양가로 2번 보증 설정 방법 나와 있습니까? 자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보증보험 가입. 오른쪽 2번 무슨 가입? 공제.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TP에 넘기세요. 자, TP에 넘겼어요? 그러면 3번은 뭐요? 공탁.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이것은 세 번째 줄 보면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법원 동원해서 법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금액 있습니까?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첫째 줄. 법인은 얼마? 이상. 분사함수는 얼마? 추가. 그리고 개인 개공. 개인 개공이 누구를 말해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그리고 다른 법률의 중개사는 이걸 무슨 법이? 두 번째 후단 얼마? 2천만 원 이상. 거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2천만 원 이상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청색 3번 보증 설정 신고. 자, 양가로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 보장인 설정으로 증빙서류 동그라미 갖춰 등록 신고 동그라미. 자, 여기서 증빙서류라는 것이 이 증서 사본들을 말해요. 이 사본들이 증빙서류입니다. 보험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사본을 말하는데 이걸 갖춰서 보험신고, 신고는 보증 설정 신고를 한다. 그죠? 그 다음 밑에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직접 뭐하면?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청색 4번 들어갑니다. 보증의 변경하고 무슨 설정이 나와 있어요? 재설정. 자, 양가로 1번 제목. 종류 변경 나와 있어요? 두 줄,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다른 보증으로 변경 밑줄. 다른 보증 변경할 때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지문을 외우셔야 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렇죠?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서에 새로운 증서사본을 첨부해서 등록을 신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종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거 숙지하셔야 돼. 이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고. 자, 양가로 2번 제목 밑줄 그으세요. 무슨 설정? 재설정인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기간 만료를 한 재설정. 이것은 두 번째 줄 후단. 언제까지?
만료일. 장애 보내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 그 두 단어 외우세요. 자, 디페인 넘어갑니다. 자, 청색 5번을 보시게 되면 보증 설정 관련 설명 교부문 나와 있죠. 별표 3개 쳐서 이게 자주 틀려요. 자주 틀려서 그래요. 자, 이게 자주 틀린데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자주 틀려요. 자, 개공이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보장에서 설명하고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이거 두 줄인데 왜 이거 자주 틀리냐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 오늘 배웠죠. 확인 설명을 아까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치드그레인 해야 돼요. 근데 보험 설명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일방이요, 쌍방? 쌍방이라고 적으세요. 쌍방이 한다는 거. 그래서 자주 틀려요. 아까 우리가 소재지 면적 설명한 것은 치드그레인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 설명은 쌍방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언제 한다 그랬어요? 완성된 때. 그래서 자주 흔들린다 이 말이야. 자, 아까 우리가 배울 때는 치드그레인 완성되기 전, 보험 설명은 완성된 때 쌍방. 이해됐어요? 예,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문 교부다. 그럼 뭘 설명해야 되냐? 그 박스 안에 보장 금액 2억이냐 4억이냐 이런 거,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느냐,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 공탁인 소재지 보험회사 소재지가 어디냐 이런 걸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교부하라. 그래서 여기는 쌍방이란 말, 완성된 때란 말 기억하세요. 그럼 이거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들어갈게요? 자, 이거 양갈 5번 위반하면 어떤 제재 찍어봐요.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셋 중에서 한번 찍어봐. 업무정지 정도 될 것 같죠? 틀렸어요. 빨리 적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5번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적었어요? 확실히 적었어요? 후회 없이? 네, 좋았어요. 자, 청색 6번. 공탁금 회수 제한이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공탁금 폐업 사망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회수할 수 못하겠어요? 3년 했다가 동그라미. 공탁이 아까 뭐라 했어요? 돈을 맡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3년간 못 찾아. 폐업하더라도, 사망하더라도. 그렇죠? 불편하죠? 돈도 있어야 되지, 맡겨야 되지, 폐업하더라도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지.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됐죠? 그래서 폐업 사망할 때부터 3년간 못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 다 끝났죠? 쉬워 어려워? 대답하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7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 시험 자주 나온다고 적혀 있네. 자, 이건 판서로 할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밑줄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급 절차거든요.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인데 손해 입증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그죠? 피해자가 거래 당사자 쪽에서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죠? 개공.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공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청구 들어갑니다. 지급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여기 2억은 직접 보험회사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그 보험증서 무슨 보험회사하고 그 소재지 이거 다 설명하고 그거 받았죠? 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면 이때 구비 서류가 뭐냐? 일단 피해자하고 개공이 합의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2억에 합의 보자. 그러면 뭘 제출해야 돼? 손해배상
합의서를 여기다 제출하면 돼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데 보통 개공은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의자가 재판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 판결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자, 이런 중에 이거 하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얼마만큼 지급하겠어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은 2억 들었는데 2억 5천 발생하면 2억까지만 보험회사는 해줘요. 보험회사 손해 날 일 안 하죠? 그래서 정확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뭐 적게 발생하면 그만큼 됐죠? 이렇게 그렇게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개공은 전액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됐어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됐죠. 그럼 이제 자 그러면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아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제 보증계약은 해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가입입니다. 무슨 가입? 다시 가입. 이것은 아까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다시 가입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그럼 공탁은 아까 돈을 맡겨놓은 거죠. 그럼 이건 보존이란 말을 써요. 보존이란 말이 뭐예요? 채워 넣는다. 맡겨놓은 돈에서 손해배상금이 나간 거거든요. 맡겨놓은 돈에서 손해배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 만큼 채워 넣을까? 지급했던 만큼 채워 넣을까? 그 맡겨놓은 데 지급한 만큼 채워 넣을까? 부족한 만큼 채워 넣을까? 부족한 만큼? 지급한 만큼? 여기는 오늘 고생해. 부족한 만큼?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와서 고생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앉아서 그래요. 자, 여기 정문요. 부족한 만큼. 여기는 지급인데. 우리 상점. 똑같다. 똑같다는 말을 써. 지급액하고 부족은 똑같다. 똑같은 건 젓가락 두 짝이 똑같습니다. 그죠? 젓가락 두 짝은 똑같고. 여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지급액하고 부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채워 넣어야 돼. 왜, 설명을 해줄게요. 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느냐. 이거 지급액을 보존한다면 틀려버려요. 지급액을 보존한다면 틀려요. 부족한 만큼 보존한다. 이게 맞는 말. 보세요. 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냐면 이 보증이 뭐요? 공탁을 해놨어요. 공탁을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복잡하니까. A 공탁. 자, 여기 공인중개사는 공탁, 아까 얼마 보험 들어 그랬어요? 이상이죠, 이상. 근데 이 사람이 공탁을 2억 5천 해놨어요. 2억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냐? 한 1억이 발생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얼마 지급해야 돼요? 1억 여기서 지급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급액이에요, 지급액. 지급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얼마 남았어요? 1억 5천 다 채워 넣어야 돼요? 5천만 원만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부족액이고 5천만 원이 부족한 만큼이고 지급액은 1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지급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그리고 보존이라는 단어를 모르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보존이란 말은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보존한다 이 지문은 틀려요. 공제를 보존한다 이 지문도 틀리고. 그죠? 이 두 가지는 다시 가입이란 말이 떠야 되고 공탁이 보존이란 말이 떠야 돼요. 됐죠? 둘 다 15일 이내입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7번 보증금 지급 나와 있어요. 자, 그 구비 서류가 나와 있어요. 구비 서류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의뢰인과 개건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구비 서류 제출해야 되고. 자, 2번이 뭐냐면 2번이 이거요. 2번이 뭐냐면 아까 보험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습니다. 이거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의뢰인하고 중개 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개공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의뢰인이 손해를 알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개공이 공제조합으로 바뀌어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보험이 바뀔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손해를 1년 후에 알고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보니까 공제조합으로 개공이 바뀌어 있더라. 그럼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찍어가요. 이 중개행위 당시가 손해 발생 당시 손해 안 때가 그럼 공제조합에다 청구한다? 네. 공제조합? 보증보험 아니고? 하여튼 공제 여기는 여기는 남 따라가. 자 여기는 또 항상 좀 반대로 나오잖아. 보증보험 보증보험 나왔어 우리 예? 공제 보증보험 나란히 앉아서 여기 아직 안 친해져서 그래. 보증보험이다 합니다. 총무님도 그래요? 보증보험? 보증보험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여기다 청구해.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 그러니까 보험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당시. 자, 그래서 2번은 제목 밑줄 보세요. 제목 뭐라고 나왔어요? 중개행위하고 손해 발생의 보증기에 다른 경우 마지막 제줄 밑줄 보세요. 어디다 청구한다? 중개행위를 할 당시 보증기간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저렇게 보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중개행위를 할 당시의 보증기간. 자, 뒤에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뭐 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줄 두 번째 미쳤어요. 개공은 손해 전부터. 개공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전부 동그라미. 근데 네 번째 줄 후단 보증기간 동그라미. 보증기간은 보증 설정 한도의 범위 내에서 배상. 거기 밑에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개공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란 단어가 따라 붙어야 되고 보증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 소멸시효는 3년하고 10년이라고 이야기했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도 있어요. 보험회사 2억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몇 년일까 이 말이에요. 3년입니다. 이건 상법에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중간 따라서부터 몇 적으세요. 상법에 의해서 보증금 지급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몇 년?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몇 년?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몇 년? 3년.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3년간 나와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세 번째 줄 앞줄 구상권 동그라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나서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단어만 체크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요. 구상권 가능한다. 우리 일반 보험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구상 들어가요. 자,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세 줄 밑줄 그어야 되겠죠?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로 손해배상 며칠이네? 15일이네. 몇 절?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동그라미 다시 가입.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이란 말이 따라 붙어야 돼.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무슨 가입? 다시 가입. 공탁은 보존 동그라미. 근데 거기 앞에 지급액이라고 나왔어요. 부족하게 된 금액이라고 했어요. 이 세 줄이 다 중요해요. 15일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하고 부족액도 중요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재. 보험 안 들고 영업하다 걸리면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두 번째 줄.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보험 안 들고 영업하다 걸리면. 그리고 행정 질서별 과태료 100만 원. 아까 그거 있잖아요. 보험 증서 안 주거나 설명 안 한 거. 그걸 말한 거예요. 아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었죠, 앞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보험까지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죠? 우리가 보험회사 왔다 갔다 하고 공탁기관 왔다 갔다 하고 또 서구청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오늘 많이 했죠? 금지행위부터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집에서 한번 훑어보고 내일 또 뭐 공부해야 되겠죠? 내일 거. 자,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